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매년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학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첫 곡입니다.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리처드 도킨스 작가님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작가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인데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동물행동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니코 팀버겐에게 배운 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전담하는 석좌 교수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뉴칼리지의 명예교수라고 하는데요. 영국 광립학회 문학상과 로스앤젤레스 문학상, 과학에 대한 저술에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상, 과학의 대중적 이해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니렌버그상 등 수많은 상과 명예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만들어진 신 등이 있는데요. 이 책이 1976년에 발간되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3년에 초판 1쇄가 발행되었고 2002년에 개정판 1쇄, 2006년에 30주년 기념판 1쇄, 2010년에 전면 개정판 1쇄, 2018년에 40주년 기념판 1쇄가 발행되었는데요. 반백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개정판이 발간된다는 것은 역으로 현재를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책의 골자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은 유효하다는 뜻이기에 이 책과 함께 진화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2장 자기 복제자, 3장 불멸의 코일, 4장 유전자 기계, 5장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 7장 가족 계획, 8장 세대 간의 전쟁, 9장 암수의 전쟁, 10장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위에 올라탈 테니, 11장 밈, 새로운 복제자,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13장 유전자의 긴 팔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이지만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가님은 마음씨 좋은 놈이라는 일상적인 말을 그에 상응하는 다윈주의의 말로 바꾸면 마음씨 좋은 놈이란 자기를 희생하면서 동종의 다른 구성원을 도와 이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하는 개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씨 좋은 놈은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씨 좋은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의를 채택한다면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씨 좋다라는 말의 전문 용어로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엑설로드라고 합니다. 엑설로드는 많은 정치학자, 경제학자, 수학자, 심리학자들처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란 물주가 한 사람 있고 게임을 하는 두 상대에게 판정을 내려 이득을 지불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두 장의 카드밖에 없는데요. 게임을 할 때는 카드 한 장을 뽑아 탁자 위에 엎어놓는다고 합니다. 카드를 엎어놓는 이유는 어느 쪽도 상대의 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카드는 2 곱하기 2 매임으로 가능한 결과는 총 4가지가 됩니다. 결과 1, 둘 다 협력 카드를 냈을 경우 상호 협력의 포상으로 $300씩 받고 결과 2, 둘 다 배신 카드를 냈을 경우 상호 배신의 벌로서
10달러를 징수하는데요. 결과 3나는 협력 카드를 내고 상대는 배신 카드를 냈을 경우 나는 봉이 되어 벌금 100달러를 징수당하고 상대는 물주로부터 500달러를 받고 결과 4역으로 나는 배신 카드를 내고 상대는 협력 카드를 낼 경우 상대는 봉이 되어 100달러를 징수당하고 나는 물주로부터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결과 3과 4는 한쪽은 큰 이득을 얻고 다른 한쪽은 크게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분명히 대칭 관계에 있는데요. 이 게임이 진짜 죄수의 딜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결과에서 얻게 되는 이득의 순서라고 합니다. 배신의 유혹은 상호 협력에 대한 벌보다 커야 하며 상호 배신의 벌은 봉이 뜯기는 양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참가자는 어느 카드를 내든 최선의 수는 항상 배신 카드를 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경기자 중 적어도 한쪽이 성인과 같은 봉이 아닌 한 최종적으로 이 게임은 두 경기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 배신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반복된 또는 되풀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복잡하나 그 복잡함 속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몇 번의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 또는 불신을 쌓고 보복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한적 계속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물주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두 사람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10번 반복한 뒤 이론적으로 참여자는 최대 5,000달러를 얻을 수 있으나 그것은 상대가 터무니없이 어리석어서 내가 항상 배신해도 매번 협력 카드를 낼 경우인데요. 보다 현실적으로는 10번의 게임에서 모두 협력 카드를 내므로써 물주의 돈 3,000달러를 손에 넣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상대를 신뢰하고 협력과 배신 카드를 어느 정도 번갈아 내 최종적으로 중간 금액을 얻는 것인데요. 책에서는 흡혈박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흡혈박쥐는 밤에 피를 먹고 사는데 배가 찰 때까지 피를 먹고 돌아온 개체는 그렇지 못한 동료들에게 자신이 먹은 먹이를 토해내는 식으로 혼혈한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어미가 새끼에게 또는 혈연 관계인 개체들이었지만 혈연이 아닌 박쥐들 간에도 혈액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자 윌킨슨이 목격한 110회의 흡혈박쥐들의 혼혈 중에서 13회가 비혈연 관계였는데 그중 12회가 굶은 개체와 같은 동굴에서 온 오래된 친구가 혼혈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혈연 관계를 넘어 피를 나눈 충성스러운 형제의 연분으로서 영속적인 끈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기적 유전자에 지배되면서도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유전자의 관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전 암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던 스콧 작가님의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인데요. 주인공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유난히 더 목구멍이 꽉 막힌 것만 같아서 입이 아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마중을 나온 아빠는 아이의 침울한 얼굴을 보고 강가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강가를 둘이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지만 이내 발표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제 입술을 지켜보던
수많은 눈과 키득거리며 비웃던 수많은 입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아빠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 나이를 가만히 끌어왔는데요. 그러곤 강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 순간 돌멩이처럼 잔뜩 옹송거렸던 아이의 마음이 오랜 속박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는 말을 더듬는 본인의 내면에도 그런 물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저 말을 더듬는 것뿐 생각을 더듬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을 끌어안으며 아이는 바깥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갑니다. 마지막 곡으로 시와의 봄을 만든다.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